이 숲 어딘가에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습니다. 덩치는 크지만 매우 민첩합니다. (20년 차) 베테랑 연구원도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맞아. 여기 앞에 초록색깔 똥이 있거든요. 상당히 지른 스크래치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53번이 동면지에서 빠져서 지금 동면굴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목에 달아놓은 발신기 좀 탈락돼 있고요. 발신기까지 끊어내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린 곰. 그 반달가슴곰이 지금 우리의 숲에 살고 있습니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범은 덜숭덜숭 우리는 잔뜩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 부귀왕 노래를 촤르르르르 그치며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여러분은 야생의 곰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지리산에는 상당히 많은 곰이 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파악된 수만 해도 무려 74마리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모두는 지난 20년간 종복원 사업을 통한 노력의 결과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달가슴곰을 만나러 가보시죠. 반달가슴곰을 만나기에 가장 손쉬운 계절인 겨울. 겨울 지리산을 앞마당처럼 누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연구원, 반달가슴곰 연구원들입니다. 이 봉우리 방향이야. 수신음이 되게 가깝게 있는 걸로 좀 나오거든요. 지원. 현장으로 지금 접근할 거고요. 지원조도 이쪽으로 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목적지는 1000m 고지에 있는 반달가슴곰의 동면굴. 네. 지원이 가팔라. 이쪽으로만 빠지면 돼. 제작진이 따라오르기엔 호락호락한 길이 아닙니다. 네 발로 기어오르고 엉덩이로 내려오는 험난한 산행길. 곰을 만나려면 곰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누가 곰인지, 제가 곰인지, 곰이 곰인지, 곰이 가는 길을 저희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4시간의 산행 끝에 도착한 1000m 고지. 해가 저물기 전에 동면굴을 찾아야 합니다. 딱 이 자리 있는 것 같아.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 방향. 네, 방향은 저쪽에 있어요. 수신음이 뚜렷해지자 연구원들이 바빠집니다. 수신음대로라면 곰은 분명 이곳 어디쯤에 있습니다.
얘는 지금 올해 출산을 할 수 있는 개체이다 보니까 지금 출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센서 카메라하고 지금 녹음기를 이용해서 새끼 소리를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새끼곰의 울음소리입니다. 지리산에 또 한 마리의 곰이 태어난 것이죠. 어미곰과 새끼곰의 영양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웬만하면 싸지 마. 나오면 싸. 웅크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맞아. 곰은 동면 중에 반쯤 의식이 있는 상태로 잠을 자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울음소리의 주인공. 우선 놀라지 않도록 어미 채취를 묻힌 다음 안아보는데요. 너무 뿌듯합니다. 지금 새끼 출산해서. 새끼곰은 추위에 약해 어미와 15분만 떨어져 있어도 위험합니다. 그쪽으로 가자, 머리. 그쪽으로. 그래서 모든 검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하죠. 머리가 좀 이쪽인데. 겨우내 굴 속에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로 새끼까지 출산한 어미곰. 하지만 건강 상태는 다행히 양호했습니다. 푸아, 누가 적고 있니? 예. 김태 박사 여기가. 그런데 있어야 할 한쪽 발이 보이질 않는데요. 17년도에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대사돼가지고 지금 절단을 한 상태예요. 그래도 먹이 활동하는데 두 팔이 필요하잖아요. 올해까지 3번. 네, 올해까지 하면 3번에 걸쳐 지금 출산을 해서 잘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무 때문에 생긴 염증으로 발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생명까지 위험한 상태였죠. 결국 다리 하나를 절단하고서야 남은 3발로 야생에 돌아갔던 어미곰. 그 어미곰은 이번에 낳은 막내를 포함해 지금까지 7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뭐 필요하십니까? 알코올성 없이 버렸을까요?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막내곰은 피부가 연약해 발신기 부착이 어렵습니다. 어미곰은 이 작은 동굴에서 동면 중에 새끼를 낳았고 젖을 물리며 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심. 130kg에 달하는 어미곰을 굴로 되돌려 놓고 막내곰에겐 어미의 배설물을 묻혀 사람 냄새를 제거한 다음 어미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사진 남을 일이 거의 없잖아. 주석이. 정리합시다. 네. 그리고 가방 돈 올려드려서 최대한 돈 다시 깎고. 몸은 힘들었지만 유난히 행복했을 연구원들. 다른 개체들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이제 시계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활동을 하는데 얘는 지금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또 새끼까지 양육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더 애착이 많이 가죠. 온전한 몸이 아닌 상태로 새끼까지 낳아 키우기엔 더없이 길고 혹독하기만 했을 겨울. 하지만 봄은 이 깊은 산중에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곤 잠들어 있던 많은 생명들을 밖으로 불러내죠. 동면에서 깬 곰은 물을 먹으며 정지해 있던 소화기관을 깨웁니다. 밖
바깥 세상을 처음 만난 새끼 곰. 그런 새끼 곰들에게 어미의 동작 하나하나는 살아있는 교과서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반달을 가슴에 품고 태어난 반달 가슴 곰. 어쩌면 어미 반달 가슴 곰에겐 지금이 겨울보다 혹독할지 모릅니다. 먹을 것은 부족한데 한창 자라는 새끼들에겐 많은 젖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음이 짙어갑니다. 이때가 되면 나무들은 땅의 양분을 줄기 끝까지 밀어올려 꽃과 잎을 만들어내죠. 나무 타기의 명수인 곰. 앞발이 뒷발보다 발달한 곰은 앞발의 발톱을 나무에 꽂고 뒷다리를 모아 반동을 이용해 오릅니다. 그렇게 나무에 올라 열매를 따먹거나 휴식을 취하는데요. 본디 곰의 소화기관은 육식성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많은 숲에서 살면서 열매나 새순을 먹는 잡식성으로 변해왔죠. 곰의 코는 냄새를 모으는 표면적이 사람의 100배에 달할 만큼 후각이 뛰어난데요. 이 뛰어난 후각으로 달콤한 꿀냄새만큼은 놓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반달가슴곰에게 벌꿀은 최고의 별미자, 영양식이죠. 빼곡하게 들어선 애벌레와 잘 숙성된 꿀로 가득한 벌집. 벌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속수무책입니다. 반달가슴곰의 긴 털과 두꺼운 피부를 독침으로도 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수한 벌떼의 공격에도 느긋하게 앉아 자신만의 만찬을 즐기는 반달가슴곰. 결국 반달가슴곰은 남은 벌집마저 다 먹고서야 자리를 뜹니다. 그렇다면 지리산에서 마주했던 어미곰, 새끼와 함께 잘 지내고 있는 것일까요? 연구원들과 동면굴 근처를 찾았지만 곰들이 기척조차 없습니다. 더구나 수신기에 어미곰의 신호음까지 잘 잡히지 않는데요. 동면굴이 저 밑에 쪽에 있다 보니까 나오는 그 수신음이 되게 퍼져서 들려요 지금. 그래서 바위에 내려가서 위치 추적을 지금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어미곰과 막내곰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연구원들의 자문을 받아 동면굴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밑에 뚫려있잖아. 밑에 그대로. 당겨주세요. 이 자리 당겨주세요. 다른 곰들과 달리 유난히 동면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어미곰. 센서 고치는 거 좋고. 관찰 첫날. 녀석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침해가 밝았네요. 곰이 해 뜰 무렵에 활동을 시작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베이스 캠프. 어미곰과 막내곰의 기척이 없기는 오늘도 마찬가지. 긴 시간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곤 청설모 가족분. 저희가 아침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그렇죠? 지금 해가 중천에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7시간 가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곰이 안 나오네요. 결국 또 실패인가 봅니다. 곰이 사람 소리 혹은 사람 냄새에 민감하다 그래서 최대한 안 씻고 나올 때 똑같은 옷 입고 있고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음은 벌써 동면굴에 가 있는데 도로에 필요한 낙석 방지용 석재들이 길을 막습니다. 아휴, 암벽 등반을 미리 배워놓을 걸. 해가 떴는데 비가 내리는. 그런데 잠시 후 나왔어 여기 나왔어요. 어머, 고기 빼꼼 내밀어. 어머, 나무 타는 거 봐. 귀여워. 카메라에 포착된 움직임. 분명 어미곰입니다. 연구원들과 함께 처음 본 지 한 달. 어미곰은 여전히 건강하고 연구원의 품에 안겨 있었던 막내곰도 어느새 부쩍 자랐습니다. 가슴의 반달무늬도 더욱 크고 뚜렷해진 막내곰. 굴에서 나오자마자 어미의 교육이 시작됩니다. 어미의 동작 하나하나를 새끼는 그대로 따라 배우죠. 곰은 동면하기 전에 낙엽을 모아 둥지인 탱이를 만듭니다. 이 같은 행동은 동면하는 곰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먹이 찾는 법도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렇듯 굴을 떠나기 전에 많은 것을 가르쳐야 하는 어미곰과 빨리 배워야 하는 막내곰. 막내곰의 생애 첫 장난감은 나무. 매일같이 애지중지 엄마 곁에서 자란 막내곰은 2년가량 함께 지내다 자신만의 영역을 찾아 떠나죠. 그때까지 잠시도 새끼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어미곰. 안고 있나 봐. 굴어 나왔다. 새끼 곰 굴어 나왔어. 얼핏 장난처럼 보이지만 새끼의 나무 타기는 훗날을 위해 꼭 필요한 훈련 과정입니다. 이렇듯 오늘도 수많은 생명을 자신의 품으로 불러들여 안고 보듬어 키워내고 있는 지리산. 현재 반달가슴곰은 지리산과 덕유산 권역에 약 74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년간의 지속적인 종 복원 노력이 성과를 보고 있는 셈이죠. 한반도는 한때 반달가슴곰의 땅이었습니다. (1983년) 사냥꾼의 총에 의해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 반달가슴곰의 울음소리. 그 순환은 이미 일제강점기 때 시작됐습니다. 일제는 사람을 해친다는 이유로 무려 1,076마리의 곰을 무차별적으로 포획했죠. 곰 복원에 노력하고 있는 국립공원연구원. 러시아에서 들여와 지난 2004년 복원을 위해 첫 방사됐던 반달가슴곰 제석이입니다. 제석이를 볼 때마다 김종백 연구원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그 표정은 뭔 표정이야? 처음에 제덕이를 봐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개체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석이가 되게 잘생긴 것 같아요. 털이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20살 정도 돼가잖아요. 근데도 아직까지 흐트러진 모습 없이. 그런데 제석이가 왜 이곳 학습장에 있는 걸까요? 자연에서 1년밖에 못 있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애처롭죠. 충분히 같이 더 할 수 있는 개체인데. 자, 재석. 공식 방사 당시 3살로 무척이나 건강했던 제석이. 그러나 방사 1년 후 제석이는 올무에 걸려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숲을 찾는다는 종백 씨와 낙원 씨.
이 불법 사냥 도구에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이 희생됐을까요? 오늘도 숲 여기저기서 올무가 속속 발견됩니다. 올무는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목에 있고 또 잘 보이지 않게 위장돼 있어 여간에선 발견이 쉽지 않죠. 반달가슴곰한테는 진짜 치명적인 포획 도구거든요. 한 번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덫. 그것이 재석이가 마주한 지리산의 현실은 아니었을까요? 올무는 자연에서 뛰놀던 재석이를 겨우 1년 만에 다시 학습장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재석이가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한데요. 17년 동안 재석이를 철창 안에 있게 만든 올무. 올무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든 올감입니다. 그럼 지리산 반달가슴곰을 추적해온 허유리 PD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앉을까요? 이게 올무인가요? 네, 이게 올무입니다. 저희가 촬영 현장에서 직접 수거했던 올무인데요. 1시간 동안 저희가 수거했는데 15개나 발견했거든요. 올무에 한번 걸리게 되면요. 발버둥 치겠죠. 이게 점점 이 올무가 살을 파고들면서 서서히 목숨을 끊게 되는 거죠. 진짜 너무 잔인한 방식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금지돼 있잖아요. 네,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불법 역구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올무 외에도 또 다른 형태의 덫이 있다고 생각해요. 산을 가로지르는 도로라든지 산골짜기 깊숙이 있는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야말로 생태계를 옥죄는 커다란 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야생동물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멸종위기종을 복원시키자고 외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거대한 올무로 위협하고 있었던 거였죠. 동물에겐 그들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끊기면 활동 반경이 줄어들어 사람들과의 충돌이 생기죠. 그렇다면 동물들에게 그나마 안전한 길은 어디일까요? 여기는 지리산 정령치 제2 생태 이동 통로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야생동물들이 차도를 피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막을 수 있게끔 동물의 발자국이 빼곡한데요. 노루와 멸종 위기종인 삭, 너구리, 그리고 반달가슴곰입니다.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떠났을지도 모르는 반달가슴곰. 지리산에 서식 중인 반달가슴곰이 멀리 경북 김천의 한 등산로에서 백두대간을 타고 생태통로를 따라 무려 100km를 이동한 건데요. 오삼이라고 불리는 KM53번은 처음으로 지리산을 벗어난 수컷 반달가슴곰입니다. 사람들의 추격에도 목숨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지리산에서 무려 1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수도산에서 3차례나 포획됐던 오삼이. 이 과정에서 오삼이는 관광버스에 부딪혀 심한 골절상을 입었죠. 치료 후 논란 끝에 지리산이 아닌 수도산에 방사됐던 오삼이.
그렇게 오삼이는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작년이 저 위쪽으로 동면에서 깬 곰이 활동을 시작하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연구원들. 추석 말고 문수리. 문수리가요? 아까 80번? 실시간으로 곰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렇죠. 오삼이처럼 최근 들어 지리산 권역을 벗어난 반달 가슴곰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연구원들이 분주해졌습니다. 위치는 그쪽에서 찾고 있고 일단 현장 가서 육안으로 계곡권 높이는 30m 지성거리로. 아까 사진 찍으신 위치가 30m. 잠시만요. 30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다가 마을로 향하는 곰을 포착한 것인데요. 마을 인근은 곰들이 먹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장소죠. 개체가 지금 인근에 활동을 하고 있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이제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디선가 연구원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을지 모를 반달 가슴곰. 곰은 본능적으로 사람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죠. 다가오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다음 날까지 이어진 추적. 이쪽 나무에 있다. 일로. 가장 좋은 도피처인 나무에 몸을 숨긴 반달 가슴곰. 밤에 민가 쪽으로 내려왔던 개체인데 지금 주간에 이렇게 빠져서 나무에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람을 좀 경계를 하니까 좀 조심히 접근을 해서 지금 관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곰은 두렵거나 불안한 상황에 처하면 이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 몸을 숨깁니다. 이번엔 광양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텃밭에서 풀을 매다 반달 가슴곰을 봤다는 이옥희 씨. 곰이 닭장 근처까지 찾아왔답니다. 풀 메고 있었는데 병아리가 막 삑삑삑삑하고 막 울어서 쳐다보니까 새카만 게 이러고 막 요 주변을 계속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꿀장 싹 다 빼가지고 다 묶고 그 벌통 이제 안에 소비장 다 뽀사놓고 이제 그래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산으로 사서 오르니까 벌 발자국이 있고 그래서 이제 곰인가 싶어가지고. 곰을 위해서 무작정 피해를 감수하라고만 할 수는 없는 노릇. 현재로선 전기 울타리가 유일한 해결책이죠. 곰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를 두고 벌어지는 끊이지 않는 논쟁. 과연 함께 살 수 있는 해답은 무엇일까요? 지리산에는 지자체 간 개발 계획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발견되는 공사 현장. 울창했던 나무들이 베어나가고 산허리를 가로지르는 길이 들어섭니다. 어쩌면 반달 가슴곰이 살고 있을지도 모를 땅. 지리산으로 넘어가는 길인데요. 여기에 산들이 다 훼손되어 있습니다.
함양에서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관문 오도제. 이미 반달 가슴곰이 좋아하는 아름드리 참나무가 베어지고 그 자리에 단풍나무가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잘린 채 앙상하게 모습을 드러낸 지리산. 왜 이곳에서 올무로 한쪽 다리를 잃어야 했던 어미곰이 떠오르는 걸까요? 최근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전기열차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리산 형제봉. 이곳은 반달 가슴곰의 서식지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골이 깊고 암벽이 많아 곰들이 서식하기 좋은 까닭이었죠. 센서캠의 모습을 드러낸 반달 가슴곰 한 마리. 뒤이어 추적 장치가 없는 반달 가슴곰이 나타납니다. 미확인 개체인 셈이죠. 보시면은 요 곰이 여기에 와서 이 물가에 있는 무엇인가를 냄새를 맡고 그러고 다시 이제 나가는 건데, 너네들이 곰이 여긴 거의 살지 않는다고 말했지? 아니야, 우리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시위를 하는 것처럼 정말 저한테는 그렇게 보였고, 그래서 이 곰이 살고 있는 땅, 이 형제봉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가 아닐까. 형제봉을 곰들이 좋아할까? 왜? 미확인 개체가 발견된다는 건 이미 곰이 자리를 잡았다는 증거인데요. 그런 곰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난개발은 안 된다며 한 시민단체가 나섰습니다. 서식지를 넓혀가는 반달 가슴곰. 그들이 살 땅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미수신 개체인지 아니면 원래 자연에 있던 개체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개체가 복원 사업을 통해서 태어난 개체가 아니라 어쩌면 원래 형제봉에 살던 야생 반달곰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곳에 야생 반달 가슴곰이 살고 있을까요? 연구원들과 함께 트랩을 설치해 그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곰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대형 트랩. 단냄새를 좋아하는 곰의 특성을 이용해 트랩으로 유인해 볼 참입니다. 이제 남은 건 곰이 트랩 안에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일. 한 달 후, 트랩에서 기다리던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 트랩이 지금 수신음이 확인이 돼서 혹시 지금 뭐 곰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야생동물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지금 일단 그걸 확인하려고 제가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엔 트랩에 오소리가 포획된 적도 있었으니까요. 자, 우선 거기서 잠깐 대기해 주시고. 도착 즉시 센서캠부터 확인하는데요. 근데 빛반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대요. 꼬리가 담비 같은데? 담비 같지?
노란 무늬가 선명한 담비. 오소리. 그리고 멧돼지도 보입니다. 다 내려갔네. 곰이다. 곰이다. 곰 왔다 갔다. 확인하는데 가장 문 닫히기 전에 곰이네. 가장 최근 영상 곰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움직이죠. 안에 닫히고 나서. 왔다 갔다 하네. 자, 우선 최근 곰입니다. 트랩 입구에서 먹이를 찾던 곰이 달콤한 유혹을 참지 못하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녀석의 정체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이 녀석이 시민단체 주장대로 토종 반달가슴곰은 아닐까요? 귀 상태도 보고 가슴 무늬도 보고 비교를 해보면 완전 새로운 곰인지 과거에 잡아서 추적을 했었는데 얘가 발신기가 떨어져 나가고 추적이 불가능해진 곰인지. 형제봉에 설치한 트랩에 포획된 반달가슴곰. 이거 버프 준비해. 먹이통을 잡아. 버프. 야, 눈 지금 껌뻑거린다. 다 자란 반달가슴곰은 장정 대여섯 명이 들기 힘들 정도입니다. 가슴에 선명한 반달 무늬. 곰마다 다른 데다 사람의 손가락 지문과 같아 개체를 구별하는 무늬죠. 치아 상태로 볼 때 4~5살로 추정되는 수컷입니다. 발육이나 건강 상태도 좋고요. 방사됐던 곰이라면 어딘가에 추적 발신기가 있거나 부착했던 흔적이 남아 있을 겁니다. 우선 깨끗해 보이긴 하네. 개체를 식별하는 마이크로칩은 있을까요? 봐봐, 여기 마이크로칩 하나 준대. 없습니다. 마이크로칩 삽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간에 이제 저 방사 개체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체들이 지금은 20년이 얼추 돼 가면서 개체 수들도 많이 늘고 미완 개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자연에서 태어난 새끼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완 개체들이 좀씩 늘어나는 거죠. 아, 이게 지금 밀린 거 아니니? 여기 뒤에 이게? 사람이 아닌 순전히 지리산에서 태어나 지리산이 키운 반달가슴곰. 잠깐만, 이거 뺄 때 여기 누르고 빼야 돼. 같이 딸려나는 경우가 있더라고. 개체 건강검진하고 발신기기 부착이랑 이런 작업 다 끝나고 지금 각성제를 투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멀리서 이제 개체가 몸을 돌리고 이제 고개도 들고 몸 돌리고 하는 것까지 보고 저희는 빠지려고 합니다. 지금 몸 돌렸습니다. 저희 뒤쪽에서 보세요. 뒤쪽에서. 네. 나와 이제 이거 네. 이때가 종 복원을 해온 연구원들에게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이죠.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인사할 틈도 없이 그냥 인사할 틈도 없이 저한테 다가와버리니까 할 수가 없네요. UM29번에 이어 또 한 마리의 미확인 반달가슴곰이 형제봉 인근에서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형제봉에서 직접 확인한 UM29번은
유전자가 일치하는 부모 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는 토종곰일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형제봉에서는 UM29번과 UM30번으로 명명된 두 개체가 발견이 됐는데요. UM29번 같은 경우에는 친자 확인 결과 부모자가 일치하는 부모 개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에서 출생한 지금까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새로운 개체의 후손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형제봉 반달가슴곰은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숲에 확인되지 않은 반달가슴곰이 또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지난 20년, 연구원들은 하루하루 산을 누비며 반달가슴곰 복원에 애써왔습니다. 매일같이 그들의 안부를 묻듯 살아왔죠. 그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늘고 있는 지리산 반달가슴곰. 막내곰이 나무 타기 실전에 돌입합니다. 막내곰은 앞으로 약 2년 동안 어미로부터 야생에서의 생존법을 터득해 나갈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가는 막내곰. 마침내 어미곰이 막내곰과 함께 굴을 떠납니다. 그렇게 야생으로의 첫 여정.